60살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뒤늦게 진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그 순간 말이죠. 오늘은 60살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 인생의 진짜 비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금세 회복됐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밤새 일해도 술을 마셔도 무리를 해도 별일 없었거든요.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쉽게 피곤해지더군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 혹사시킨 몸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런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는다는 것.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지금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기 위해 건강을 담보로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세요.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건강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정말로 금보다 귀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미루고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일을 이번 주에 미뤘죠. 하지만 예순이 되고 보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해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일들, 나중에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는 것도 미뤘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미뤘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도 미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 이미 늦어버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멀리 여행을 다니시기 힘들어지셨고,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중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었어요. 명함첩도 두툼하고 전화번호부도 꽉 차 있고 술자리에 부르면 나올 사람들이 많다는 게 뿌듯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인연이더라고요. 명함을 주고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들도 퇴직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이해관계로 맺어졌던 인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인맥을 넓히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챙기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꾸준히 연락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를 갖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네 번째,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비싼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고, 돈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돈만 쫓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생각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소중한 만남들을 놓친 것,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게 벌더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챙기면서 일하고,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소비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섯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로움을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실수하는 게 두려웠고,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실수는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들도 나만큼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바빠서 내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그리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젊은 분들도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고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진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어요. 부모님은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 형제자매들과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여겼죠. 배우자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독립했고, 이제는 연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이죠. 저녁 식탁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던 시간, 주말에 함께 나들이를 가던 기억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리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야 했다는 후회가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아쉬워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정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쁘더라도 틈틈이 안부를 묻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표현하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7번째, 나 자신에게 더 관대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자책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질책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졌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가끔은 쉬어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지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되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까 훨씬 평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존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때로는 관대함이 엄격함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8번째, 작은 행복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는 큰 성취나 특별한 경험만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침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것,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큰 성취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작은 행복들은 매일매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복들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죠.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행복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도 느끼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즐거움도 만끽해요.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매일이 훨씬 의미 있고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도 큰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9번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즐거운 발견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즐거운 여행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즐거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젊을 때는 시험을 위해, 성적을 위해 억지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순수한 호기심과 재미로 배우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익혀보기도 하고, 요리나 원예 같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정말 즐겁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를 이해하게 되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도 흥미로워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느낀 건 배움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호기심이 살아나면서 삶이 더 역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자존감도 높아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여러분도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세요. 10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죽음을 의식하게 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지 더 명확해졌거든요. 지금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더 자주 찾아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해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가 저를 잘못 대하면 오랫동안 원망하고 화를 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만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상대방은 모르고 지내는데 저 혼자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에 대해서 자책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책도 결국 현재의 저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용서를 배우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원망과 분노에 쓰던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됐고, 인간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2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만 보였고 불만과 아쉬움이 많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지붕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마워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서로에게 선순환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게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의미 있고 풍성해졌어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13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무서웠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활발하고 건강한 삶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제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자리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풍요로움이더라고요. 14번째, 단순하게 사는 삶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 더 많은 물건들을 원했죠.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지고 정리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들은 기부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버리거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집안이 깔끔해지니까 마음도 정리가 됐고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일상이 효율적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이미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단순하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사는 거죠. 물질보다는 경험을, 소유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15번째,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늙는 게 두려웠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싫었죠.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는 들게 되어 있고 몸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였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인생을 보는 시각도 더 넓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아쉽지만 마음의 성장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순을 넘어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들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들을 더 일찍 얻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길고 복잡한 여행이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돈과 성공만 좇지 말고 건강과 관계와 행복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길 바랍니다.